자, 오늘 직접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 주말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약칭 SLBM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군 당국은 아직 초보적인 기술 수준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북한이 예상대로 수년 내에 이 미사일을 전력화할 경우 우리의 대북방어 체계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파장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북한이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 탄도미사일의 위력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탄도미사일은 그 북한이 핵을 탑재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핵탄두를 싣느냐에 따라서 위력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SLBM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구소련의 SSN-6라고 하는 네. 그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650kg짜리 탄두를 실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또 고위력화에 하냐에 따라서 위력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650kg의 탄두를 실을 것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쏘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이제 자망을 하는 거니까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 인근이라면 미국 인근일 수도 있고 본토도 뭐 가능하다. 그렇죠. 뭐 하와이 인근일 수도 있고 제주도 남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울릉도 동쪽일 수도 있고 독도에서 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 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킬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를테면 미국의 핵 미사일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가지고 평양을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핵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있다면 미국이라 하더라도 또는 우리라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응징보복 핵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잠수함은 가까이서 할 수도 있고. 잠수함은 살아남아서 본토가 다 지구상에서 소멸된다 하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살아남아서 응징보복 공격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서 간다. 이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선제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이제 전략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실제 성공이다, 아니다, 또 이제 위장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오늘에서야 좀 성공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로 보시기에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공으로 보여지세요? 저는 뭐 어제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건 성공했구나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잠수함 발사 핵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핵 탄두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핵실험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개발을 다 된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무수단 미사일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개량형이에요. 따라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미사일 자체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잠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데서 발사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수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잠수함에서 발사를 할 때 잠수함은 뭐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동그란 것이 그냥 있는 것인데 이 9m에 달하는 미사일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갔을 때 잠수함이 균형을 잃고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 밸런스 장치 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잠수함이 물속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미사일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사일은 나오자마자 불꽃이 튀고 화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늘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만약에 그렇게 불과 화염이 나온다면 잠수함은 그 불과 화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 밖으로 뛰쳐나올 때까지 그런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콜드 런칭이라고 하는데 한 20m 정도를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자세를 잃기 전에 바로 불꽃이 튀어가지고 하늘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을 때는 불이 튀면 안 되죠. 그렇죠. 바다 밖으로 물 밖으로 미사일이 뛰쳐나오자마자 바로 불을 붙여서 하늘로 솟구치게 되는데 이것을 콜드 런칭 기술이라고 이번에 보여줬던 것이 그 콜드 런칭 기술의 완성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콜드 런칭된 미사일이 이제 화염을 뿜고 원하는 거리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는 그 이제 비행 기술 그리고 타격 기술 이게 마지막인데 탄도 미사일의 기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여러 번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서로 간에
접목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사실 상당한 8분 능선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8분 능선을 넘었다. 네. 그동안 이제 각각의 기술들은 개발해 왔는데 뭐 네. 한때는 또 이 미사일을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도 기술이 확보된 것이고. 그걸 이제 그다음에 조합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도의 첨단 기술인데 어느 정도 8분 능선까지는 도달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일단 성공으로 보는데 관측하는데 2, 3년 정도 걸리면 이게 완성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그럼 신 대표님도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당연히 동의. 저는 처음부터 어제부터 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주장을 네. 해오셨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 뭐 일부 언론에서 5, 6년이라고 할 때 어림도 없다. 2, 3년이면 완성될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자 국방부가 2, 3년 후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내일은 걱정할 건 없어요. 오늘 내일 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2, 3년 후에 완성이 되면 2, 3년 후에 우리 군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발사가 됐을 때 여격하고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2, 3년 후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또는 2, 3년 후에 가질 계획은 있느냐? 네. 그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12, 3년 후에는 그러한 어떤 전력을 가질 계획은 있느냐?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아쉽게도 2, 3년 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주 궁금했던 핵심 내용을 네. 신 대표님이 질문도 안 드렸는데 세 개를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첫 번째가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한가? 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얘기하는 SLBM 네. 이게 발사가 성공이 맞는 거냐? 그 기술이 확보됐느냐? 8분 능선 넘어서 2, 3년 내에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세 번째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 해군력이 억제할 수 있느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다음에 2세대 정도의 이 핵잠이 운행되는 것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위험하다. 대책도 없는데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의 그런 발언을 사실은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네. 지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포털에다가 SLBM 검색을 하시면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전력들이 나옵니다. 네. 뭐 이름조차도 화려한 여러 가지 무기체계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체계 처음부터 끝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의 지상을 공격하고 하는 그동안 우리 전력이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쭉 구성해왔던 그 무기를 그냥 화려하게 다 나열한 것일 뿐입니다. 그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데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무기 체계들 이름만 화려하게 나열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신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자, 이를테면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을 저는 신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신뢰를 할지 장관님의 말씀을 신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비공개 회의였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임보다는 우리 정부를 또는 국민의 여론을 일깨워서 정말 올바르게 우리 국방 정책이 가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좀 불안하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신 대표님 말씀으로 추정컨대 지금 공개적으로 국방부 혹은 이제 국방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내심 이 위험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국방 전문가들이 그럼 지금 비공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 무조건 불안하다고 우리가 뭐 이제 놀랄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그럼 좋다. 북한이 실제로 저러한 이제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것에 또 대응하고 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 대안을 좀 차분하게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구소련과 미국이 썼던 전술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서로 간에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잠수함을 우리 편 잠수함을 가지고 적국 잠수함 기지 앞에다가 매복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국 잠수함이 나오면
그 잠수함을 따라서 미행을 합니다. 그 미행을 하다가 그 잠수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관을 개방한다든지 징후가 보이면 그게 다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어뢰로 선제 공격을 해서 그 잠수함을 격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심포급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보니까 뭐 3,000톤급 잠수함 앞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3,000톤급 우리 잠수함 3주밖에 작전 못합니다. 그러면 심포급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데 한 2달을 항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주밖에 작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 밖으로 나와서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때 심포급 잠수함이 우리 존재를 알아채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음파 탐지기 소나는 양쪽에 다 달려 있는 서로 간에 거니까요. 알고 그 소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들키죠.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무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필요하다. 매복 작전을 하고 미행 작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북한의 그 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먼저 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레이더가 있어야 되죠. 그 탄도탄을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팩3에 붙어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든지 또 앞으로 도입할지도 모르는 사드라든지 이런 레이더는 특정 방향만 네. 지향하는 지향성 레이더입니다. 360도가 안 돼요. 네, 전방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360도 전방이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네. 그걸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잠수함을 어딘가에서 이를테면 제주도 남쪽에서 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팩3나 사드나 이런 거는 북쪽으로만 날아가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60도 각도로만 날아가요. 네. 그래서 360도 전방향 대응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이 세 단계가 필요한데 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빨리 좀 국방부에서 우리 신 대표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대안을 내고 차분하게 하지만 정말 이 빈틈없이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